그리고 살아남은 10여 명의 공수대원들은 폭격기에서 튀어나와 미군과 교전하며 활주로의 미군 항공기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2시간 정도 교전한 뒤 일본 공수부대는 모두 전멸하였는데요. 의외로 미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미국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히므로 태평양의 절대강자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얼마 못 가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전세가 역전되어 미군과 연합군은 가열찬 반격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군은 수많은 전투기와 함대를 잃고 정신없이 패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오키나와에까지 미군이 상륙하여 일본군을 거세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은 악랄하게 민간인들을 인간방패 삼아 저항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그에 따라 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군은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하여 오키나와를 완전히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미군의 본토 상륙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일본군으로서는 불리한 전황 속에 매우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카미카제 공격과 함께 자기들이 건조한 세계 최대 군함 야마토함까지 출전시켜보았지만 미군의 막강하고 거대한 항공 전력 앞에서는 번번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일본군은 자신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미군의 항공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뭔가 약간 병맛스러운 특공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오키나와 연탄 지역에 있는 미군의 최전방 항공기지를 파괴하여 그때를 이용 일본 해군이 반격을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전체 계획은 뭐 그럴싸한 계획인데요. 병맛스러운 부분은 미군의 항공기지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괴를 일본 육군의 공수부대가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일본군 공수부대는 작전 당일 항공기에 타고 적 비행장으로 날아가 대공포화를 뚫고 강제로 착륙한 후 비행기에서 뛰어나와 로켓포와 수류탄으로 적의 항공기와 적시설을 마구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니, 적의 대공포망을 뚫고 항공기가 적의 활주로에까지 접근할 수 있다면 굳이 공수대원들이 적 비행장에 내려 뛰어다니며 적시설 파괴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공중에서 폭탄 우르르 떨어뜨려 폭격하면 될 일 아닌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약간 나사 빠진 작전을 위하여 선발된 부대는 당초 사이판의 B-29 폭격기 기지를 공수나타 작전으로 폭파하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이열공정대라는 공수부대인데요. 이들은 일본군의 전황이 악화되다 보니 원래 계획인 사이판 근처에도 못 가보고 작전이 취소되어 대기하느라 몸이 근질근질하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이판은 아니지만 드디어 연탄으로 출전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1945년 5월 24일 저녁 구마모토 기지에서 의열공정대 대원 168명 공수대원이 일본군 폭격기 12대에 나눠 타고 출격합니다. 그리고 4시간 후 밤 10시경 오키나와 연탄 미 항공기지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이라 어두워 용케도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피한 일본군 폭격기들은 계획대로 대공포화의 빗발을 맞아가며 연탄 비행장에 강행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2대의 폭격기가 동시에 상공에 나타났으면 미군 대공포가 여러 폭격기들을 향해 사격해야 하므로 집중하지 못하여 일본 폭격기들이 여러 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인데, 우습게도 일본 폭격기들은 몇 분씩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연탄 비행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대공포들은 차례대로 손쉽게 적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일렬로 줄을 서서 날아와 차례대로 적의 대공포화를 맞는 멍청한 착륙 시도는 그만큼 일본군 항공대의 조종사들이 카미카제 돌격 등으로 수없이 전사하여 베테랑 조종사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이번 작전도 조종 경험이 적은 신참 조종사들로 팀을 꾸린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수대원들이 탄 12대의 폭격기 중 6대는 오키나와로 가는 중 길을 잃어버려 4대는 구마모토로 돌아오고 2대는 적이 점령한 다른 지역으로 잘못 날다가 순찰 중인 미군에 의해 격추당했다고 합니다. 고로 12대 중에 6대만이 목적지인 연탄 비행장에 도착하였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5대는 대공포에 격추되고 단 한 대만이 계획대로 비행장 활주로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10여 명의 공수대원들은 폭격기에서 튀어나와 미군과 교전하며 활주로의 미군 항공기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2시간 정도 교전한 뒤 일본 공수부대는 모두 전멸하였는데요. 의외로 미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연탄의 미 항공대는 일본군의 공격에 전투기 20대, 수송기 2대,
폭격기 2대 총 24대의 항공기가 파괴 및 파손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 저장고까지 폭파되어 실상 항공기지의 기능이 순간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손실 중 상당수는 활주로에서 발악하는 일본 원숭, 아니 공수대원들을 잡기 위해 쏜 미군 화기의 오사격에 의해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계획대로 미군 항공기가 뜰 수 없게 된 지금 일본 해군이 반격하기만 하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일본 제국이 싫었는지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하여 결국 일본 해군은 이 절호의 찬스의 출정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미군의 항공기지는 윤탄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에 있었으므로 과연 일본 해군이 반격을 했다고 하여서 이겼으리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라지만 전투 승리를 위해 대놓고 부하들에게 100% 죽는 사지로 자살 공격을 명하는 일본군 지휘관들의 제정신이 아닌 작전은 일본 제국이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겼는지 잘 알게 해줍니다. 중동 테러리스트를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도 지휘부 차원에서 자살 공격을 명하는 예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국군 중에도 6.25 전쟁 때 인민군 전차에 육탄 돌격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해 적을 막은 군인들이 있지만 결코 지휘부가 그런 죽음을 명령하지 않았으며 일본군 지휘부처럼 죽음을 은근 미화하여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군인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택하여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런 무리하고 미련한 작전을 기린다고 매년 이 작전이 있던 날을 기념하며 낙하산 착륙 퍼포먼스를 하는 등 이열 공정대를 영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시간에 제국주의 욕망으로 다른 나라에게 아픔을 주었던 과거를 참회한다면 일본이 미련했던 과거를 털고 수준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